네, 오늘은 280페이지 통계함수 진행하도록 할게요. 통계점 엑셀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버리지 함수 가지고 평균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에버리지 함수 평균 구하는 대표적인 함수죠.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로 범위만 주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sum 함수랑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로 범위 지정하면 교양에 해당하는 범위 지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 나서 영어나 컴퓨터의 경우는 채우기 하셔서 수식을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양 구하는 평균 함수 가장 일반적인 함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 구하실 때 홈 메뉴에 보시면 자동 합계 계산 부분에서도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 최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합계가 sum, 평균이 average, 숫자 계수 카운트,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으로 구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함수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 합계 부분에 자동 합계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 2 예제로 갈까요? 이번에는 if 함수하고 조건식으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1월 실적이 1월 평균 실적 이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있군요. 그래서 참인 경우에 제가 조건은 잠깐 비워놔 볼게요. 참인 경우에는 우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을 입력해라. 그래서 지금은 조건은 쓰지 않은 상태예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서 논리값, 그래서 참거짓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값이 참인 경우가 우수, 거짓인 경우가 공란으로 나타내고요. 조건에 사용하는 내용은 김정식이라는 사원의 1월 실적이 평균치 이상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일단 C3셀에 있는 김정식 사원의 1월의 실적에다가 그 값을 비교하는 거죠. 뭐랑? 평균값이랑. 평균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썼겠지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치를 계산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시면 될 텐데 이때 에버리지 함수는 첫 번째 사원의 경우도 또 박귀수 한송이의 경우도 같은 평균치하고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참조로 넣어 주셔야겠죠. F4키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평균치와 1월 실적과 각각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란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김정식 사원은 평균치 이상인가 보네요. 그래서 우수를 구했는데요. 이 내가 구한 값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일단 평균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딘가 평균치를 한번 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구해 보시면 1월의 실적들에 대한 평균은 98,271이거든요.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라고 찍혔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게 잘 나와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3번 문제 마저 볼까요? 에버리지 3 예제로 갈게요. 네, 에버리지 3 예제 시트로 가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281페이지고요. 입사 시험 성적에서 서류 전형 필기 면접의 점수 평균과 선발 기준을 참조하여 결과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네, H로그업 함수가 같이 나와 있고요. 혹시 확인을 아직 H로그업 함수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찾기 참조의 H로그업 함수 부분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로그업은 찾는 거예요. 뭐를 여기 제시되어 있는 선발 기준은 0점에서 점수 평균을 구했을 때 0점에서 60점 미만의 경우는 하라는 결과를, 60에서 80 미만은 중을, 80 이상인 경우는 상을 이렇게 찾아주란 얘기죠. 어디에다가 그 표현을 여기 결과값에다가 나타내란 얘기고요. 평균치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도 사용이 되겠네요. 자, 일단 H로그업 함수로 결과를 상중하를 찾을 거죠. 어떤 값을 가지고 나의 안도해의 임지훈의
평균을 가지고 찾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구하셔야겠네요. 서류 전형 필기 면접의 평균이니까 안도해의 B3부터 D3까지를 범위로 지정해서 그러면 어쨌간에 평균이 구해졌겠죠. 70몇이든 80몇이든 그 값을 어디에서 선발 기준 범위에서 찾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 A부터 범위 지정하셔도 되고요. B부터 범위 지정하셔도 돼요. 실제로는 A열에는 점수 평균이라는 레이블, 결과라는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B부터 범위 지정하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저 선발 기준이라는 이 영역은 고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궁금한 값은 결과죠. 두 번째 행위네요. 그래서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겠는가? 평균이라는 값은 0과 60과 80과 완전히 동일한 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사이 값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유사일치로 찾아주셔야겠네요. 그래서 true라는 값을 유사일치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상, 중, 하가 찾아지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식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옆으로 가서 에버리지 A 예제 시트로 갈까요? A라는 그 함수 명칭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에버리지 A라는 함수인데요. A라는 함수, 그러니까 A가 붙어 있는 함수는 이 A가 올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평균을 찾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자, 얘를 어떻게 비교하실 수가 있냐면, 제가 G열은 에버리지 A라는 함수로 구해보고요. H열은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평균과는 에버리지하고 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했더니 6.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네, 옆에다가는 제가 에버리지 함수로 다시 한번 1차부터 5차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해볼게요. 네, 했더니 두 개 값이 지금 다른 결과를 나타낸 거죠. 어떤 결과를 나타낸 거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버리지 함수는 이 제시된 값들 중에 숫자만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을 찾아서 그럼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지금 4개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4를 한 거죠. 8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10 나누기 4를 한 게 8.5라는 결과값이 나온 거죠. 볼까요? 그렇게 나오는지. 괄호를 이용해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해서 4개의 값을 나누기 4 4개였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8.5라는 값이죠. 그래서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제시된 범위 중에 문자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무시해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 값들만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럼 에버리지 A 함수는 뭐냐? 이 제시된 범위 중에 이 범위 중에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일단은 다 덧셈해서 평균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4차 평가가 값은 없지만 횟수로 5건으로 볼 것이냐 5건으로 봐서 나누기 5를 하겠다는 게 에버리지 A 함수고요. 이 5번 중에 한 번 아예 실시가 안 됐으니까 4번 평가를 한 걸로 보자. 그게 에버리지 함수로 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8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그 다음에 미실시지만 일단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5차 평가를 더하고 해서 얘를 5가지로 더했으니까 5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론 이제 미실시가 들어있어서 여기서는 오류가 났겠지만 미실시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값이 없는 0이 들어가지겠죠. 쉽게 얘기하면 미실시니까 덧셈은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빠지더라도 건수는 5건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5로 나눈 결과치
그래서 6.8이 나오죠. 그래서 에버리지 A라는 함수로 구하실 때는 안에 인수에 해당하는 범위에 숫자가 아닌 값이 있더라도 덧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카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로 나눈 결과치가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미실시 값과 중단이 평균 구하는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된다면 에버리지 A 함수로 구한 거고요. 얘가 포함되지 않게 하겠다면 에버리지 함수로 구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채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3심사관의 경우에는 5번의 오차 평가까지가 모두 다 값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A나 에버리지나 둘 다 결과가 동일해진 거죠.